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지은의 입술이 수아의 목덜미에 닿아 부드럽게 스치던 그 찰나. 낯선 그림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빠, 수아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의 눈동자에 스친 충격과 분노가 그들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지은과 수아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살았다. 22살 지은은 서울대 디자인과 학생으로 조용한 성격에 가끔은 세상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녀였다. 그녀의 가족은 제주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평범한 한국 가정이었다. 반면 23살 수아는 연극영화과 출신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부모님의 이혼 후 홀로 서울로 상경의 꿈을 쫓는 열정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수아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엄격한 회사원 민준 씨는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룸메이트에서 시작해 밤늦은 대화와 공유된 눈물 속에서 사랑으로 피어났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심스러운 비밀이었다. 매일 아침 지은이 끓여주는 라면 냄새가 방을 채우고 수아의 웃음소리가 지은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다. 수아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은의 팔이 그녀를 붙잡았다. 기다려. 수아야. 어떻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메아리쳤고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수아. 내가...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수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셔츠를 여미며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빠. 오해예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지은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며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죄가 되었다. 민준 씨는 문을 쾅 닫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수아는 무릎을 꿇고 지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내 탓이야. 아빠가 갑자기 올 줄 몰랐어.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수아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삶은 가족의 사랑조차 위협받는 전쟁터였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교회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아는 채로 잠들지 못했다. 창밖 한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그들의 불안한 심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메시지였다. 집으로 와라.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 수아의 손이 떨렸다. 지은은 커피를 타며 조용히 말했다. 가지 마. 같이 가자.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나 혼자 데려갈 거야? 내가 끼면 더 나빠질 테니까.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택시를 지켜보았다. 서울의 아침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지은의 세상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수아의 빈자리에 앉아 어제의 키스를 떠올렸다. 그 부드러움, 그 따뜻함, 이제 그것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수아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거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아야. 앉아.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수아는 소파에 앉으며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렸다. 아빠. 어제 일은? 설명할게요. 민준 씨가 손을 들어 막았다. 설명? 그게 뭐냐? 내가 여자랑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너 키운 게 이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커지며 방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사랑이에요. 지은이는 내 인생의 일부예요. 왜 이해 못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건 병이야. 한국에서 그런 건 용납되지 않아. 내 엄마가 알면 어떡해? 이혼 후에도 내가 너 지키려고 애썼는데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엄마는 이미 떠났어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날 받아들여 주세요. 하지만 민준 씨의 대답은 차가웠다. 집으로 짐 싸서 와. 그 여자랑 헤어져. 안 그러면 내 대학 등록금 끊는다. 수아가 집으로 돌아온 그날, 지은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어떻게 됐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문을 닫고 지은을 끌어안았다. 아빠가 헤어지라고 해. 돈도 끊을 거래. 지은의 몸이 굳었다. 그녀의 가족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터였다. 제주도의 부모님은 딸의 이상한 친구에 대해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다. 우리 어떻게 해? 지은이 속삭였다. 수아는 지은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포기 안 해. 같이 싸우자.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위안을 찾았다. 키스 하나하나가 절박했고 손길 하나하나가 약속이었다. 하지만 창밖 비가 내리는 소리가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며칠 후 지은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아의 아버지가 먼저 연락한 모양이었다. 지은아. 그 수아라는 애랑 왜 그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은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 오해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제주로 내려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수아와 상의한 끝에 혼자 내려가기로 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사랑이 왜 죄가 돼야 해? 한국에서조차 서울의 자유로운 공기와 달리 제주도는 그녀를 옥죄는 고향의 무게였다. 제주에 도착한 지은은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궁을 받았다. 그 애가 내 인생 망칠 거야? 여자끼리 무슨,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소리쳤다. 사랑이에요. 왜 이해 못해요? 세상이 변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공포만이 서렸다.
변한 세상?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헤어져.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수아에게 전화했다. 나도 똑같아. 어떻게 할까? 수아의 목소리가 울렸다. 기다려. 내가 방법 찾을게. 하지만 그 방법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이 시험할 터였다. 수아는 아버지와의 대치 속에서 결심했다. 연극배우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디션을 준비하며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서울에 남아. 알바라도 살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수아의 등록금이 끊기자 그들은 작은 룸을 구해 이사했다. 한강 근처의 허름한 원룸. 벽에 스며든 습기와 야른 벽.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매일 밤 지은이 스케치북에 그린 수아의 초상화가 방을 밝혔고 수아의 노래 소리가 지은의 꿈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은 그들을 본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런 애들 요즘 많아. 불쌍하네. 한 번은 카페에서 일하던 수아가 손님의 비아냥을 들었다. 레즈비언이래. 창피하지도 않아. 수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퇴근 후 지은에게 달려가 울었다.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해? 지은은 수아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강해질 거야?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그날 그들은 한강다리 아래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하늘 아래 키스가 별처럼 빛났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시련으로 물들었다. 지은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마감일에 다가왔다. 스트레스에 지은은 밤새워 일했다. 수아는 그녀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며 등을 토닥였다. 쉬어. 지은아. 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너 있으니까 버텨. 하지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어머니였다. 지은아. 문 열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아는 부엌으로 숨었다. 어머니가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집.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 애랑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수아는 내 사랑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집으로 와.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안 가요. 여기서 행복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갔다. 그 후 지은의 가족 연락이 끊겼다. 수아의 오디션이 다가왔다. 그녀는 레즈비언 역할의 연극에 도전했다. 리허설 중 감독이 말했다. 수아 씨, 내 감정이 진짜 같아. 실제 경험인가? 수아는 미소 지었다. 네. 제3이에요. 무대 위에서 그녀는 지은을 연상하며 울부짖었다. 공연 날 지은은 객석에서 수아를 지켜보았다. 박수가 터질 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사랑해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공연 후 민준 씨가 극장에 나타났다. 수아야. 이게 내 꿈이야? 이런 걸로
수아는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빠. 이게 나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민준 씨의 눈에 갈등이 스쳤다. 내 엄마가 알면, 하지만 수아는 말했다. 엄마는 떠났지만 아빠는 여전해요. 날 사랑한다면 날 봐주세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수아와 지은을 집으로 불렀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공기가 무거웠다. 수아야. 지은 씨. 어제 공연 봤어. 내가. 행복해 보이던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은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수아의 손을 잡은 채. 아저씨.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제발.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생각해봤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대. 나도 늙었나 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조심해.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수아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아빠. 그 순간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미안해. 수아랑 같이 와. 이야기할게. 두 가족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제주 어머니의 미소가 모든 것을 녹였다. 사랑이면 돼. 우리 딸이 행복하면. 한강에서 열린 작은 파티. 불꽃이 터지는 밤. 지은과 수아는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우리가 이겼어. 수아가 속삭였다. 지은은 키스하며 대답했다. 영원히 함께. 한국의 봄바람이 그들의 미래를 속삭였다. 수아와 지은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원룸에서 벗어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은의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았고 수아의 연극이 성공하며 작은 역할을 따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출근하며 서울의 지하철에서 손을 스치듯 잡았다. 오늘도 화이팅! 지은의 속삭임이 수아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수아의 아버지 민준 씨는 가끔 전화로 잘 지내? 라고 물었지만 대화는 항상 어색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제주에서 보내는 소포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는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어느 가을날 지은의 회사에서 LGBT 인식 워크숍이 열렸다. 지은은 망설이다 참석했다. 강연자.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았어. 가족의 반대. 직장의 차별. 하지만 사랑이 날 살렸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워크숍 후 그녀는 수아에게 달려가 말했다.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하자. 혼자 아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LGBT 모임에 발을 들였다. 카페에서 만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 결혼식, 입양, 일상의 고난,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우리가 먼저 변화를 만들자. 수아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드라머는 다시 찾아왔다. 수아의 새 연극에서 그녀의 역할이 논란이 되었다. 레즈비언 로맨스라는 테마에 보수 언론이 달려들었다. 한국 연극의 타락,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수아의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다. 감독이 전화했다. 수아야. 공연 취소될지도 몰라. 내 탓은 아니지만 수아는 무너졌다.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 탓 아니야. 세상이 문제야. 그날 밤. 그들은 한강 벤치에 앉아 울었다. 포기할까? 수아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지은은 단호히 말했다. 안 돼. 이게 우리 싸움이다. 민준 씨가 다시 나타났다. 극장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수아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딸아. 내가 도울게. 그는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 내 딸은 연기자야.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말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공연은 재개되었다. 무대 위 수아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객석에 앉은 지은은 박수를 보냈다. 사랑해, 입 모양으로. 지은의 디자인 작업도 도전을 맞았다. 클라이언트가 LGBT 테마 피해라고 지시했다. 지은은 반항했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결과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작품이 바이럴되었다. 진짜 예술,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수아와 함께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국 레즈비언의 일상이라는 테마의 그래픽 노블.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그들은 웃고 울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한강 스케이트장에서 손을 잡고 미끄러졌다. 넘어질 때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웠다. 영원히 함께. 수아의 키스가 눈송이처럼 떨어졌다.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진단받은 그녀는 수아의 품에서 떨었다. 미안해. 부담 줘서.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전부야. 같이 이겨. 치료 중. 가족들이 모였다. 제주 부모님과 민준 씨가 병실을 채웠다. 지은아. 건강 챙겨.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다. 민준 씨는 수아에게 말했다. 고마워. 지은 씨를 지켜줘서.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가족의 축복을 받았다. 병원 창밖 눈이 내리는 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가 가족이야. 봄이 돌아왔다. 지은의 그래픽 노블이 출간되었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수아가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워. 팬들의 편지. 당신들 덕에 용기 얻었어요. 가 그들의 가슴을 채웠다. 민준 씨는 책을 사며 말했다. 잘 썼네. 제주 어머니는 영상통화로 내년에 제주 와. 같이 바다 봐. 여름. 그들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미래를 노래했다. 결혼하자. 수아가 무릎 꿇었다.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응, 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맹세는 영원했다.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던 날, 지은과 수아의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법적이지 않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작은 카페에서 민준 씨가 사회를 받고
제주 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넸다. 행복하세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반지를 끼우며 속삭였다. 영원히. LGBT 커뮤니티 친구들의 축하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그들은 호텔 테라스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포옹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한국 최초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수아의 연극 경력이 날아올랐다. 그녀의 역할이 드라마 오디션으로 이어졌다. 레즈비언 캐릭터? 완벽해. 감독의 말에 수아는 웃었다. 하지만 촬영장에서 차별이 기다렸다. 스태프의 속삭임. 저런 애랑 같이 일하기 싫어. 수아는 참았지만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또 시작이야.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빛나니까 질투하는 거야? 버텨. 지은의 그래픽 노블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이건 우리 사랑 이야기예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그 말은 논란을 불렀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타락한 문화, 집 앞에 모인 사람들. 지은과 수아는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두려워. 지은의 손이 떨렸다. 수아는 문을 열고 나갔다. 우리 집이에요. 존중해주세요. 그녀의 용기가 시위를 잠재웠다. 뉴스가 그 장면을 방송했다. 용감한 커플. 겨울. 지은의 임신 소식이? 아니. 그들은 입양을 꿈꿨다. 상담소에서 만난 아이. 5살 소녀 하린. 엄마들, 하린의 눈이 반짝였다. 수아와 지은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절차는 험난했다. 동성 커플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왜요?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데. 민준 씨가 변호사를 소개했다. 싸워봐. 법정 싸움. 미디어 노출, 그 모든 게 그들을 지치게 했다. 하지만 지지가 모였다. 팬들. 커뮤니티. 심지어 보수 정치인까지. 시대가 변했어요. 판결은 유리했다. 하린이 그들의 품에 안겼다. 엄마, 그 소리가 세상을 채웠다. 제주에서 온 부모님들이 하린을 안아주었다. 손녀예요. 민준 씨의 미소가 빛났다. 봄. 가족 여행. 제주 바다에서 하린이 웃었다. 사랑해요. 엄마들, 지은과 수아는 손을 잡았다. 우리 완성됐어. 여름. 수아의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레즈비언 로맨스 에피소드가 화제였다. 시청률 폭발. 상 받았다. 감사합니다. 내 파트너 지은 덕분이에요. 수상 소감에 박수. 지은은 객석에서 눈물 흘렸다. 가을. 지은의 새 책. 하린을 모델로 한 이야기. 가족의 사랑, 서점 줄 섰다.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LGBT는 이제 가족이에요. 겨울. 크리스마스. 집에 불 켜진 트리 아래. 하린의 웃음소리. 민준 씨와 제주 부모님. 모두 모였다. 행복한 새해, 토스트.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변화를 상징했다. 드라마 속에서 피어난 영원한 로맨스.